교육청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이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정영준 센터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고흥에서 물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400억 원대 소득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체 발행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빚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남교육청은 교육을 위해 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400억 원 수준이던 채무액은 올해는 7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늘어날 빚은 2,900억 원 정도로 전체 채무액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계속 빚을 지는 이유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거둔 세금 일부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세액이 부족하면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지난해 100억 원을 넘겼고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갈수록 전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성적표가 고3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어려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2년 동안 학업의 결과를 한 장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번호 순서대로 전달된 성적표를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미 가채점을 통해서 예상 점수를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어려웠던 수능 탓에 실망감이 밀려듭니다. 올해도 물수능일 거라고 다 예측을 했었는데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구나 이런 약간 허탈감. 정시 모집 비중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최저는 맞췄으니까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것으으로 나타나면서 진학 담당 교사들도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 가능권에 들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정시로 이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정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수능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서 이젠 말 그대로 입시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주 야간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시에 대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담임선생님들과 본인의 그 대학별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 전형 방식과 기준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일까지이며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됩니다. 전남 지역 진학 담당 교사들은 대학별 지원 전략을 세워 내일부터 학생들과 1:1 심층 면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흥 지역의 물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에서는 6,797헥타르에서 67,700여 톤의 물김을 생산해 지난해와 비슷한 448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은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장 환경이 개선돼 물김 가격도 120kg 한 포대당 10만 2천 원 선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동안 축사 악취에 시달려온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분뇨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현장을 폭적했습니다. 축사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썩어버린 갯벌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시커멓게 변해버린 바닷물이 썰물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심한 악취가 나고 개들이 여기저기 죽어 있습니다. 둑처럼 막아놓은 폐타이어 사이로 돼지 분뇨가 흘러나오는 이 장면들을 촬영한 건 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바다로 흘러간가 봐. 바다 전체가 다 똥물이네. 바다 앞 축사의 폐수 방류가 의심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에 직접 나선 겁니다. 실질적으로 냄새도 피해 있지만은 낙지에도 지장이 있어요. 낙지뿐이 아니라 다 지금 낙지 자체가 냄새 틈으면 죽어본다니까. 실제로 갯벌을 파보니 검게 썩어버린 바닥이 금방 모습을 드러냅니다. 돼지 1,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사 측은 하루 4, 5톤의 분뇨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며 바다로 방류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거기 뿌릴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그것은 이제 죽는 날 실수로 조금 이렇게 넘친 거 그거 갖고 그러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무안군은 해당 축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악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갯벌을 정화할 책임은 어디에도 없어 낙지잡이 등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농촌지역 가뭄 상습지구에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가뭄 때면 농업용수를 하천수와 소형 관정에 의존해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화양면 장수리 일대에 모두 46억 원을 투입해 용수 공급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고 저수지에서 농경지로 물을 보내는 용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장수리 일대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7년째 지역 농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쌀을 구매해 지역과 기업 상생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올해 쌀 농사 대풍과 쌀 소비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7천만 원 상당의 20kg들이 지역쌀 1,760포대를 구입해 지역의 소외계층 1,76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가을 거지가 끝날 무렵 희망의 쌀 나눔 사업을 펼쳐 올해까지 모두 6억 3천만 원 상당의 쌀을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양시청 안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될 드림카페가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내 55제곱미터 규모로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 4명이 고용된 드림카페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드림카페가 전남도 최초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분들이 이용해 중증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상대로 길거리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 시민캠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시민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는 7일부터 예산 폭탄 공약을 비롯해 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수에 문을 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혁신센터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정영준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센터장 정영준입니다. 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저희 센터는 지난 6월 2일 전국에 12번째로 개소한 전남 창조경제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핵심 사업으로 3가지 농산 배추 창업 육성, 웰빙 건강 육성,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그한 농산 분야에서는 창업 교육도 기실시하였으며,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약 5주간의 교육을 목포 정보문화산업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바이오학 케미칼 분야에서는 이미 멘토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을 뿐더러 내년에 4사분기에 GS칼텍스가 지금 준공 예정인 바이오부탄올, 폴리머 공장에 대해서 전후방 사업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센터에는 개소 당시에 약 한 5개의 입주 기업을 시작해서 지난 9월 10일 날 5개 업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또 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저희 센터는 이제 20개 기업에 입주할 공간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20개 될 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혁신센터에서는 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학은 물론이고 또 각 기관과의 연계 사업 확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예, 저희 센터는 3가지의 사업의 핵심 사업 중에서 한쪽은 이제 부단한 창업의 지원을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의 교육 사업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전남도 유관기관들, 지금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각 대학의 이제 링크 사업단, 일자리 창출단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AT유통공사, 상공회의소 등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통하고, 그 교육 시행 중에서 농산이나 바이오케미칼이나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다시 저희 센터에서 모아서 진짜 창업에 필요한 저희들이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GS의 유통망, MD들,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산하의 지금 원스톱 상담실, IP, 그다음 법률, 그다음 금융까지 제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절대 창업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혁신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완보다는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저희 세가의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아주 초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영준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벽 시간에 상가와 학교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8월 광양시 중마동의 한 상가에 들어가 컴퓨터 2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까지 10여 회에 걸쳐 학교나 차량에서 전자제품과 공구 등을 훔쳐온 혐의로 39살 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쳐왔으며, 노 씨의 집에서는 TV와 컴퓨터, 각종 건설 공구 등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2015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과 부서 책임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각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공개할 예정입니다.